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위약금 좀 죄송합니다. 자,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위약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을 해제된 경우에 법정 해제 마찬가지죠. 그때 채권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죠. 손해액이 발생과 그 금액이 별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위약금 약정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손해 발생 금액을 입증해야 되죠. 근데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당연히 그 손해배상 예정액, 즉 위약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돈을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이 법정 해제권 생각하면 그 채무자에게는 이제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채권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위약금 조항이 어떤 거냐 이런 얘기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내용 제6조를 보면 6조는 뭐 6조가 될 수도 있고 7조가 될 수도 있고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된 내용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뭐 또는 특약사항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에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che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이걸 위약금 조항이죠. 이와 같이 위약금 조항을 명시해 뒀다면 위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추정되며 당사자가의 별도의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계약금 또는 그 배액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감액 청구 소송으로 감액될 수 있는 그때의 법원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 전에 보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동문자에 대한 계약서에 있는 부동문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죠. 보통 제6조에 많이 돼 있는데 부동문자로 돼 있죠. 계약 내용 1조부터 얘가 6조에 보면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부동문자로 된 거는 계약에 합의된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위약금 조항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위약금 조항 갖고 나중에 이런 것들을 위약금이라고 마실 때에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가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 동의한 적도 없고 그 내용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도장 찍으려서 찍었다. 그래서 내가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부동문자에 대해서는 그 채무자가 합의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약금 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약금 조항을 넣게 되려고 하면 근데 위약금 조항을 넣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했을 때 위약금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누구를 위해 종을 여러분이 그 에미위가 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이런 얘기를 그 책을 봤죠. 이게 누구를 위해 위한 위약금 조항이냐? 위약금 조항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나의 비수가 되는 거 나를 찍어요.
내가 죽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위약금은 좋은 거예요. 많을수록 좋아. 그러나 내가 잘못할 때를 대비해서 계약을 쓸 때 그 상대방이 계약을 깨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약서 쓰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약금 조항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높은 것은 내가 위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위반한다는 확실히 있을 때 높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인정하지 잘 않아요. 왜냐면 부동문자에 있는 얘기는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 그런 위약금 조항이 그 부동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하지 그 위약금 조항을 합의한 거라고 이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디다 놓냐. 계약서 중간에 보면 특약사항란이 있죠. 중간에 보면 특약란이 있어요. 이 특약란에 이 공란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약금으로 또는 뭐 손해배상금으로 똑같은 얘기 손해배상금으로 뭐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사항에 직접 타자 쳐서 놓는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냥 5천만 원을 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위약금 조항이죠. 위약금 조항. 또 위약벌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위약금 조항이 계약금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의 한 뭐 이 그 20~30%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이 5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위약금 조항이 뭐 1억이다, 7천이다 이럴 때는 뭐 한 10% 정도 선에서 이 감액 청구가 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법원에다가 그 손해배상 감액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10%를 초과되면 감액 청구하면 10%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판사님의 결정에 대해서 뭐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이제 학습 효과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많이 읽어보고 있다 보면 하급심 이제 또는 1심, 2심, 3심 판결들을 이렇게 많이 봤을 때는 판결 내용을 보면 이 계약금보다 초과됐을 때는 그 위약금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손해배상이 과하다고 해서 이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위약금이 과할 때는 그거로 해서 지급 포기하지 말고 그 감액 청구 소송하면 됩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있는 이 부동문자는 위약금 조항으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100%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특약사항 내에서 아까 같이 그렇게 기재해 놓는 것이 확실하게 명시해 놓는 게 중요하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민법 398조 2항에 따라 법원은 감액 청구 소송으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의 법원의 판단은 계약금이 10% 이하인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 판결은 대법 89다카 10811호에서 10%가 적정하다. 그러나 대법 87다카 685에서는 계약금이 4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판결해서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 또 이 대법 2000다 50350에서는 10%가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법원이 매매대금주 임대차 10%가 정하면 대체로 감액을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서는 10%를 적당하게 봐요. 그래서 계약이 10%를 초과한 경우라면 계약금을 20%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민법 398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부당한 경우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해서 10% 이하로 감액해서 판결 내리기도 한다. 그러면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그 이러한 위약금 조항 같은 경우를 있을 때 위약금 조항이 있을 때는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으로 예정이 된다. 근데 이 위약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특약상에 별도로 명기를 해놔야만이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위약금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감액 청구를 써 있다. 민법 398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자가 제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을 때에 그것도 위약금 조항이 위약금 금액이 높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 대비해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슬기로운 대처가 있다. 결국은 뭐냐면 계약을 깨더라도 합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나 채무자 누구든 유리한 쪽으로 가겠죠.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계약을 이제 그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이럴 때는 계약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고 또 계약이 이행이 이후에는 채무자는 계약을 깼었다. 채권자만이 법정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 또 이 계약을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때도 위약금 조항이 없을 때에는 계약금 중도금 다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스스로 하고 자기가 손해본 것을 채권자 스스로 손해본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을 주장하면서 합의 해제 쪽으로 유도하라.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자가 법정 해제권을 하도록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행사하면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받고 상대방이 그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더라도 계약금 상당만큼은 인정되지 않고 아무래도 절반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 절반도 못 받을 경우도 많죠. 또 이 채권자가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 조항을 과할 때는 그래서 우리 계약을 할 때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게 좋은데 그 위약금 조항은 동전의 양날이다. 내가 위반했을 때에는 나의 비수가 돼서 나에게 몸에 찔리는 칼날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위반할 때는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위약금을 전부를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계약 법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약금 조항이 있다고 해도 과하다 하면 민법 398조에서 감액 청구 소송하면 감액되고 그때는 10% 정도 선에서 인정받고 초과되는 건 돌려받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10% 이내에서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10%가 위약금이 적정하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고 있다.